이거 좀 어색하긴 하다. 너 소개를 해. 할아버지의 석불버거님의 난 이제부터 너를 짝손이라고 부를게. 왜 짝손이야? 자, 짝퉁 손흥민. 짝손이 영화 좋아해? 좋아했다가 요즘 좀 안 봐요. 실화 영화 좋아해? 근데 실화 영화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영화 좋아해? 타이타닉 제일 좋아하고 빅쇼트 재밌었다는 걸 좀 찾아보고 나면은 그게 주로 실화였어요. 왜 실화 영화가 좋아? 뭔가 더 몰입도 잘 되는 것 같고 내용 자체가 이제 있을 법한 내용이구나 싶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은. 그러면은 진짜 같은 가짜가 좋아? 가짜 같은 진짜가 좋아? 진짜 같은 가짜랑 가짜 같은 진짜요? 뭐 가짜 같은 진짜요. 그렇지. 네. 그게 실화야. 그러니까 진짜 같은 가짜는 실질적으로 벌어지지 않는 뭐 스타워즈라든가 마블의 뭐 시리즈 같은 거는 가짜. 어찌 보면은 진짜 같은데 가짜잖아, 그치? 픽션보다 더 픽션스럽다. 그래서 실화 영화가 더 좋은 거 아닐까? 와, 진짜 저런 일이 있었나? 실제로 알고 보면 저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 여기서 오는 쇼크라든가. 알고 그래서- 봐도 재밌고 모르고 봐도 재밌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앞으로 만들 영화 중에서 거의 70%가 다 실화야.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1탄에 대한 건데 이거야. 코끼리요. 너 우리나라에 코끼리가 언제쯤 들어왔는지 알아? 조선시대 어떻게 알았어? 한번 본 기억이 있어요. 조선 언제? 세종대왕. 띵! 생각은 아니야.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 이거는 뭐가? 옛날 서적 모르겠어요.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들어봤어? 네.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 1대 태조부터 태조 이성계부터 25대 철종까지의 기록, 그거를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그래. 그러면 철종 다음에 고종하고 순종이 마지막 왕인데 왜 고종하고 순종은 실록에 못 들어가 있을까? 일제강점기에 일본 애들이 많이 터치를 한 거야. 그래서 많이 퇴색하기도 하고 변질이 되기도 해서 1대에서부터 25대 철종까지의 총 기록, 약 472년 동안의 기록. 이 책이 무려 888권이야.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문화라고 있어. 기록문화에 우리나라가 무려 9개가 등록이 됐어. 그 중에 하나가 조선왕조실록이야. 중국은 몇 개 정도가 있을까? 대략. 3개? 걔들은 5개밖에 없어. 일본은 1개? 1개. 그 우리나라는 9개나 들어가 있어. 진짜 훈민정음이라든가 팔만대장경이라든가 이게 아시아 1위고 세계에서 6위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거 좀 자랑할 만해. 근데 실록이란 말이 무슨 뜻이겠어? 실록. 실화의 기록. 그렇지. 실질적인 거를 기록. 너 화자도 잘한다. 네. 실제적인 기록이야. 별걸 다 기록을 하는 거야. 얼마나 웃기는 기록이 있냐면 태조 이성계 같은 사람은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 사관 보기가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말 타다 나 떨어진 거 이런 건 기록하지 마라. 임금이 이거는 기록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도 기록을 해. 연산군 같은 경우도 자기가 제일 무서운 건 사관이라고 그랬어. 실록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진짜 얼마나 진실된 기록이냐 그러면 임금이 자기 때 그 사관이 기록한 거를 자기가 못 봐. 자기 생애의 그 기록을 못 봐.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들은 실제 기록이라고 봐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찾아보면 코끼리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온지 알 수 있겠지. 까먹게 입고 있어. 태종 11년 1411년 2월 22일에 우리나라 코끼리가 처음 들어왔어. 태종실록에 기록이 돼 있는 거야. 읽어봐. 일본 국왕원. 좀 멋있게 읽어봐. 일본 국왕 원인지가 사자를 보내어 코끼리를 바쳤으니 코끼리는 일찍이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다. 명하여 이것을 사복시에서 기르게 하니 날마다 콩 4, 5, 2씩을 소비하였다. 이게 처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600년 전이야. 일본왕 원이지가 그 당시에 이제 쇼군이야, 쇼군. 얘네들이 선물을 보낼 때는 목적이 있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야. 내가 이거를 상국에다 바치니 저희를 이뻐해 주시고 더 저희가 원하는 걸 이거 하나만 좀 주세요. 걔네들이 노리는 게 있어. 너무너무 원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게 뭐야? 팔만대장. 와, 이거는 한 번에 딱 하네. 일본은 우리나라의 팔만대장경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기술이 당시 일본에 없었어. 8만 개가 넘는 원판을 그거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휘어. 그걸 해가지고 목을 칠해가지고 찍잖아. 그래서 책을 만들잖아. 네. 이 판 자체가 몇 년 지나고 나면 휘기도 하고. 그래서
양쪽이 휘지 않게 하는 거, 나무의 재질, 판각수들의 기술 이런 것들이 일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는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했다 그래서 숭유억불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원희지 생각에는 그 당시에 또 일본은 엄청난 불교 국가였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생각에는 조선이 불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거 달라 그러고 우리한테 주지 내줄만 않을까. 하겠다. 그 원판 중에 뭐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원판을 좀 달라고 하는데도 이게 나라의 보물인데 함부로 내주겠어. 그냥 탁본 하나 떠가지고 줘 그러면. 그 탁본도 전략을 안 줘. 그냥 몇 개 해가지고 주고 몇 개 해가지고 줘. 원판이 뭐냐면 하나의 호국의 아이콘이 되는 거야. 나라를 지키는 아이콘, 정신적 아이콘이 팔만대장경이니까 코끼리를 보내면 이런 귀한 걸 보냈으니까 우리한테 좀 주지 않을까라는 목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코끼리 키우기가 힘들겠다라는 걸 친구들이 알 거 아니야. 근데 일본 일본 그때 있었네요, 코끼리. 없었지. 근데 어디서?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선물로 받았어. 아, 왜냐면 코끼리라는 게 하나의 불교에서는 되게 신성시되는 동물이거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일본한테 온 선물 온 거를 얘네들이 조선으로 보낸 거지. 얘네들이 분명히 이걸 잘 못 케어할 거다. 그거를 트집을 잡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시진핑이가 우리한테 팬더공을 보냈는데 아, 우리가 그거를 잘못 관리해서 죽이면 이게 나라에 좀 위신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좀 미안하잖아. 아,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분명히 이 코끼리를 잘못 케어를 해서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거를 또 트집을 잡아서 팔만대장경을 달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목적은 분명해. 팔만대장경이. 여기 보면은 사복시에서 기르게 한다 그러잖아. 왕이 주로 쓰는 말들, 수레 이런 걸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곳이야.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은 광화문 광장 오른편. 지금 미국 대사관 바로 뒤편이 사복시라 그래. 여기서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 너 거덜난다라는 뜻 알지? 거덜난다. 다뭐 듣기 작성하고 거덜이라는 당시에 직업이 있었어.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 왕고삐를 딱 잡고 왜 물러거라 썩 물러거라 그러면 말 잡고요. 말 고삐를 잡든지 아니면 말 뒤에서 막 크게 떠드는 거야. 물러거라. 근데 거덜이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제 완장을 채워놓고 그 사람이 싹 지나가면 아작이 나는 거야. 이거 오늘 처음에 그 맛이네. 10개만 싸봐.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가면 거덜나는 거야. 그래서 거덜난다는 게 거기서 나온 거야. 태종 입장에서는 뭘 보내긴 보냈는데 생각해봐. 이게 몇 톤짜리가 아무리 이게 훈련이 돼 있는 코끼리를 하더라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마 임금도 좀 놀랐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복시에서 뭐 그냥 잘 이렇게 케어하고 이랬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사건이 벌어진 거야. 임금도시. 전 공조 전서 이유가 죽었다. 처음에 일본 국왕이 사신을 보내어 길들인 코끼리를 받침으로 삼군부에서 기르도록 명했다. 이유가 기이한 짐승이라 하여 가보고 꼬리 추함을 비웃고 침을 뱉었는데 코끼리가 놓아여 밟아 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공조전서라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토부 장관이야. 네. 그 얼마나 높은 직이야. 근데 이유가 코끼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막 졸라가지고 이제 코끼리를 몰래 보러 간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코끼리가 너무 못생긴 거야. 막 귀 있다 말하지. 이게 콘지 입인지 모르겠는데 뭐 길쭉 하나 내려와 있지. 막 그러더니까 거기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추함을 비웃고 침을 뱉었다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뭐 발로 찼거나 실수가 됐건 우연히가 됐건 아니면은 진짜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발로 죽여버렸어. 이제 심각해져 버린 거야. 국토부 장관이 죽었으니까 이거를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할 거 아니야, 그지? 우리나라의 최초로 동물 재판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어떤 신하들은 저거 죽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신하는 저거 죽이면 또 골치 아파집니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랬을 때 신하 중에 하나가 좋은 의견을 탁 내는 거야. 그 내용을 또 읽어봐. 전 공조전서 이유가 죽었다. 삼군부 이거 아까 했던 건데요. 미안해. 코끼리를 전라고 해도에 두도록 명하여. 전가도는 아니잖아. 전라고. 전라고라고 썼냐 내가? 전라고라. 코끼리를 전라도 해도에 두도록 명하였다. 병조판서 유정현이 진언하였다. 일본 나라에서 바친 바 길들인 코끼리는 이미 성상이 완호하는 물건도 아니오. 또한 나라에 이익도 없습니다. 만약 법으로 논한다면 사람을 죽인 것은 죽이는 것으로 마땅합니다. 또 1년에 먹이는 꼴은 콩이 거의 수백 석에 이르니 청컨대 주공이 코뿔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고사를 본받아 전라도의 해도에 주소서. 임금이 웃으면서 그대로 따랐다. 옛날에 주공이 코뿔소를 내몰았다 그러잖아. 네. 이건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옛날에 중국의 역사야. 그래서 그거를 인용을 한 거고
병조판서라 그러면 우리를 얘기하면 지금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일본 나라에서 바친 바 길들인 코끼리는 이미 성상이 완화하는 물건도 아니요. 성상이라는 건 이제 임금이 좋아하는 물건도 아니요. 그런 뜻이거든. 또한 나라의 이익도 없다. 법으로 논하면은 사람을 죽인 거는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 하지만 죽이기가 좀 뭐하니. 옛날에 그 중국에서 주공이 코뿔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그 옛날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도 전라도 해도에 유배를 보내자라는 뜻이야. 근데 임금이 여기서 웃으면서 그대로 따랐다잖아. 그러니까 임금 입장에서도 이거를 사람은 유배 보내봤지만 동물을 유배 보낸 게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가 좋아서 웃을 수도 있고, 내가 코끼리를 유배를 다 보내야 된다 해서 어이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웃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근데 이게 먹어야 되는 게 코끼리가 하루에 한 120에서 180kg를 먹어. 근데 코끼리는 먹는 게 40% 정도밖에 소화를 못해. 그거는 이제 뭐 그대로 배설이 된 거야. 이 코끼리가 보통 18시간 정도를 먹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얘가 자는 거 외에는 거의 먹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기록이 또 나와 있어. 길들인 코끼리를 육지로 내보내라고 명하였다. 전라도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길들인 코끼리를 순천부 장도에 방목하는데 수초를 먹지 않아 날로 수척해지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하니 임금이 듣고서 불쌍히 여겼던 까닭에 육지로 내보내어 처음과 같이 기르게 하였다. 너 보통 토끼 한 4마리를 잔디에 풀어놓으면은 한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걔네 다 없어져요. 완전히 그냥 맨땅이 돼. 얘들 뿌리까지 먹거든. 어마어마하게 먹어. 그러니까 장도에 있는 풀이 코끼리가 다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수초를 먹지 않아 날로 수척해지고, 이거는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만 풀이 없는 거야 거의 더 이상. 사람을 보면 이제 눈물을 흘리고, 이거는 이제 동정을 좀 구하는 거고, 실제로 울었을 수도 있지. 뭐 걔가 육지가 그리워서 울었겠어. 또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 전라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코끼리라는 것이 쓸데에 유익되는 점이 없거늘 지금 도내 4곳의 변방지방관에게 명하여 돌려가면서 먹여 기르라 하였으니 폐해가 적지 않고 도내 백성들만 괴로움을 받게 되니 청컨대 충청 경상도까지 아울러 명하여 돌아가면서 기르도록 하게 하소서 하니 상왕 태종이 그대로 따랐다. 이때는 세종 때야. 우리 혼자 전라도에서 감당을 못하겠으니 제발 충청도 하고 경상도 하고 좀 돌려가면서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먹는 양이 쌀하고 콩하고 무지하게 먹으더니 안 그래도 우리도 먹을 게 없고 뭐 코끼리 저것만 먹여야 되느냐 해가지고 원성들이 자자했을 거 아니야. 좀 제발 우리 전라도에서만 키우지 말고 돌아가면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게 해라 했는데 이게 충청도에 가가지고 또 사고를 또 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또 기록된 게 충청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공주에서 코끼리를 기르는 종이 코끼리에 채여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나라에 유익한 것이 없고 먹이는 꼴과 콩이 다른 짐승보다 10갑절이나 되어 하루에 쌀 2말, 콩 1말씩 이온즉 1년에 소비되는 쌀이 48섬이며 콩이 24섬입니다. 화를 내면 사람을 해치니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니 바다섬 가운데 있는 목장에 내놓으소서 하였다. 선지하시를 물과 풀이 좋은 곳을 가려서 이를 내어놓고 병들어 죽게 하지 말라 하였다. 다시 섬으로 보내라는 거야. 실제 이야기는 얘가 다시 장도로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굶어 죽었다. 그러니까 쌀을 1년에 48가마를 먹고 콩을 24가마를 먹어. 없는 살림에 그거를 다 감당하려니 힘들 거 아니야. 그리고 유배지에 왔는데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코끼리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없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실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라고 할 때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게 매력적이겠지. 아니면은 반전이 그렇지. 아니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 전혀 몰랐네. 너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코끼리가 들어왔다는 걸 대충 어디서 들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영화적 이제 기획이라는 거는 어떤 거창한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는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할 때 신문 기사를 보고 이런 사실이 있었어 에서부터 우리가 시나리오를 쓰고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한 거거든. 근데 만약에 네가 이거를 가지고 네가 영화를 만든다. 그럼 넌 어떻게 만들겠어? 처음에는 그 배경이 아예 그냥 조선시대 이런 걸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죽어버려가지고 일단은 여기에 재료가 많잖아. 이 당시에 국제 정세를 보면 외구의 침입이 엄청나게 많았어. 오죽하면 명나라에서 우리한테 외구 좀 없애달라고
그 여기 또 뭐가 매력적이야?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있어. 근데 팔만대장경이 옛날에 이렇게 해안에 있었는데 이거를 내륙으로 옮겨. 외국들이 와가지고 가져갈까 봐. 뺏길까 봐. 그래서 이거를 내륙으로 옮기는 것도 있어. 그리고 태종이 호탕한 왕이잖아, 그지? 여기 보면 태종이 웃으면서 보냈다고 하잖아. 되게 카리스마 왕인데 좀 희한하고 재밌는 동물이 또 들어와. 그리고 일본의 목적이 있잖아, 일본 애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코끼리라는 게 어마어마한 게 들어왔는데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데 이걸 누가 조련을 하겠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태종의 막내딸이 있어, 정성공주라고. 코끼리는 되게 친화적이야, 애들한테. 정성공주가 코끼리를 예뻐요. 좋아했을 가능성도 있겠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영화라는 거는 그 자체가 뜻이 있는 메시지도 담아야 되지만 이야기거리가 좀 디테일거리가 좀 풍부해야 되잖아. 이런 거는 되게 시나리오 쓰기가 좋은 거야. 근데 그게 다 연결이 돼요. 그렇지. 코끼리. 마지막에 얘가 장도로 가가지고 결국 잘 먹고 잘 살다가 굶어 죽었다. 그래서 되게 슬픈 코끼리다. 이래버리면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하면 다큐멘터리가 되잖아. 영화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 이야기의 태반은 실질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을 하되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라는 거지.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영화야. 재밌어. 들을만? 재밌어. 재밌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걸로. 좋아요.